안녕하세요. 꼬기개비입니다. 이제 2018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직전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저는 이지샵이라는 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고를 하였는데요. 첫 신고라 긴장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끝나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후기 들어갑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어지고 납부가 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컴퓨터를 통해 장부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지샵이라는 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한 분기 동안 열심히 장부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장부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잘못 기입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를 하고 국세청 사이트에서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납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결제와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바로 부가세를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간편해졌죠?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단위로 2번에 걸쳐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분기 확정신고와 2분기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확정신고일까요?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될 경우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넓은 배려로 1분기 예정신고, 1분기 확정신고, 2분기 예정신고, 2분기 확정신고까지 총 4번의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당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부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정고지를 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샵에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제출할 신고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 좌측 세무신고에 있는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신고 방법 안내창이 뜹니다. 사실 이 내용만 읽어봐도 신고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이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8년도 2분기 확정 신고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10월경에 예정고지를 받으셨던 분은 7월에서 12월로, 예정신고를 하셨던 분은 10월에서 12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분기 예정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로 선택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제출 서류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옆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 입력사항 창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지샵 장부를 통해 2분기 예정신고를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라는 메뉴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2분기 예정 고지를 하셨던 분은 두 번째 항목인 예정 고지세액에 납부하셨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된 후 첫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는데요. 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재고 매입 세액합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세무는 역시 어렵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지 항목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발행분 합계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법인, 도매, 제조업 등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어렵다 어려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부가세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입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번씩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택스 아이디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나중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증 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렇게 간편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쉽네요. 이 신고서는 엑셀 혹은 PDF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파일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신고서를 닫고 바로 전자신고 파일 생성 및 장부 마감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친절하게 전자신고 시 주의사항과 신고 순서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지샵은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신고서에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암호는 국세청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 필요합니다. 암호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신고서 파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저장을 합니다.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샵에서 해야 할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로 가서 전자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메뉴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깜빡했네요. 저는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니 올해부터 바뀐 주요 계정 세법도 안내해주고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을 때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보입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간이과세자분들은 여기에 있는 파일 변환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처럼 일반 과세자분들은 맨 상단에 있는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아까 이지샵에서 다운받은 세무신고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 기다리시면 선택한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에 오류가 없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검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을 때 입력했던 암호를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암호를 잊어버리신 분은 안타깝게도 다시 이지샵으로 돌아가셔서 암호를 새로 입력하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파일 형식 검증하기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조금 기다리시다가 우측 상단에 있는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파일 형식 검증하기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만약 아직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가 실제로 서로 일치하는지, 거래처 업종과 사업 관련성 여부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중간중간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거의 5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용 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오류 항목 건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 항목 건수가 있으시면 메시지를 보시고 처리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류가 없었다면 이제 이 전자 파일을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제출된 것은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께서 올리신 신고서 파일 목록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셔서 제출하려는 최종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자 파일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프린터로 인쇄하시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증 팝업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2분기 확정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최종 단계인 세금 납부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내용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안되네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제가 방금 접수한 내역이 보입니다. 접수증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있네요. 그럼 바로 납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된 내역 바로 위에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동으로 납부해야 할 내역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납부할 항목을 클릭하면 납부 세액 항목에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됩니다. 납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납부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작됩니다. 드디어 화면이 떴습니다. 모두 동의를 체크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랑 간편결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 시에는 카드 이용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꼭 이지샵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신고와 납부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다른 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018년도에 힘들었던 일은 잊어버리시고 즐거웠던 기억만 간직하시고 2019년도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설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저도 실제로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클릭.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이체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누르면 드디어 끝! 어잉?